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27도, 정읍 28도 등 24도에서 최고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 차차 흐려져 낮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팔복동 일대에서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최근 처리 용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하루 60톤의 일반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추가로 하루 최대 215톤의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새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은 폐 타이어나 고무, 생활 쓰레기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 만든 건데 여기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이 팔복동 마등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서신동하고 다 놀러가게 돼 있어요. 시내 중심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준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에 다시 청청한다는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반 폐기물을 태워 스팀을 생산하게 될 또 다른 소각장은 하루 1.6톤이던 처리 용량을 72톤으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처리량이 늘어나면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지만 업체는 분진 저감 시설 등을 철저히 갖췄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어떤 이런 거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팔복동 인근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건강권과 환경권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산단을 조성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도시는 확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로부터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고. 현재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주에만 10곳에 이릅니다. 도시 확장으로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가까워지면서 이에 따른 환경 분쟁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주민 반발에도 발전소가 허가된 이유는 고형 폐기물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규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치도 높지 않아서 꼼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종이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고형 폐기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주 산업단지에만 이미 2곳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번에 한 곳의 허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인체와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데도 허가가 잇따르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산업 폐기물이나 폐타이어 같은 고형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이를 재생에너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물 분해 가능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물 분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가연성류 폐기물까지 같이 신재생 에너지 대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전주의 신규 업체 역시 이번에 발전 용량을 9.9메가와트로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습니다. 현재 안정성 검증도 되지 않고 이런 맹독성 화학 물질을 나오는데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강력히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경우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지난해 송천동 변전소가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받은 뒤 변전소 신설을 유보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고형 폐기물 발전소도 막아내겠다고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키운 맹견들이 공원에서 40대 부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고 기억하시죠? 경찰이 이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든 자신의 개들을 두고 자리를 피했던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다가서자 덩치 큰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댑니다. 지난 8일 밤 산책을 나온 40대 부부를 덮친 맹견들인데 평소 멧돼지 사냥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멧돼지도 많이 잡았어. 제가서는 개가 뭐가. 당시 아내 이 씨는 맹견에 팔이 물린 채 논두렁으로 3m나 끌려갔고 이를 막으려던 남편 고 씨는 다른 개에게 엉덩이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개주인 56살 강모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강 씨가 자신의 개들을 방치하고 자리를 피했던 게 영장을 신청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개가 사람 물었으면 주인으로서 최소한 그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도망을 했다고. 주인도 상당히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나. 경찰은 또 부부의 상처가 심하고 맹견들을 처음부터 목줄이나 입마개도 없이 데리고 나섰던 점도 개 주인 강 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러움을 겪습니다. 임금과 상여금 차별 때문이죠.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대부분 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급식 조리 종사원으로 15년을 일하면 한 달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월급은 330만 원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50만 원입니다. 예전보다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명절 수당이 생기니까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또 소속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차등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이 같은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게 근속수당입니다.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연간 5만 원의 근속수당 인상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산별 교섭을 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그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공무원이 받고 있는 호봉제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도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근속수당을 도입해서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거죠. 여기에 최근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불허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게 우리가 여전히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데 있어서는 큰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실제로 분노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가 시정되지 않으면 집회와 농성 등 전국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동학정신은 오늘날의 헌법정신과 그 맥이 닿아 있는데요. 3.1운동과 4.19처럼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남시공의 할아버지 김영진 선생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구에서 대접주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조선과 만주에서 항일 의병을 일으키다 일제 모진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해방 뒤 백범이 김영진 선생의 후손을 만나기 위해 직접 전주까지 찾아올 만큼 각별한 동지였습니다. 김창수, 김영진 둘이 죽였다. 그럼 강구를 붙여놨어. 우리 할아버지는 전주도 잡히고 김구 선생은 황해도도 잡히고. 백범과 김영진 선생처럼 동학에 참여했던 상당수가 항일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20명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자로 인정된 인물 중에서 3.1운동 때까지 살아남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요.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지향했던 동학 정신은 오늘의 헌법적 가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스럽게 더불어 사는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정신과 맥이 통하는 것이죠. 봉건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시발점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태동이기 때문에 전문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3.1운동과 4.19처럼 자랑스러운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기념일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 춘향터널에 방문을 환영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성수산에 조성하는 산림 바이오 힐링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춘향가 이도령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남원의 관문인 춘향 터널 입구에 방문을 환영하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춘향가 이도령이라는 조형물을 통한 관광도시 남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성수산에 조성하는 산림 바이오 힐링타운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7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실군은 산림 바이오 힐링타운이 조성되면 휴양과 치유가 가능한 산림 휴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와 조선 태조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성수산을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창 황토밭에서 재배한 메론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수박을 수확한 뒤 심는 고창 메론은 맛과 향이 뛰어나 수박에 이어 고창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명품 사과로 인정받는 장수 사과가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내년까지 1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과 수출 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7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는 강제 전학이 1명이고 4명은 출석 정지 5일, 2명은 교내 봉사 10시간입니다. 전라도가 KTX 세종역과 논산훈련소역 신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도는 KTX 세종역과 논산훈련소역이 들어서면 호남고속철도가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2개의 역사의 신설을 밀어붙일 경우 김제에도 KTX 정차역을 만드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